연도는 3년 전 골목식당에 나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돈가스집 중 하나죠. 현재는 연돈 볼카츠라는 프랜차이즈로도 30개 넘게 나왔습니다. 연돈 사장님인 김응서 사장님은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골목식당 이후로도 계속 이야기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연돈 김홍세입니다. 저는 오늘 연돈 사장님이 직접 밝힌 인터뷰를 모두 정리해서 수많은 골목식당에 나온 업체와 연돈의 차별점을 아주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업종 상관없이 내가 언젠가는 내 매장을 혹은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미래의 자영업자부터 지금 내가 어떤 거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자영업자까지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늦게 보시면 손해겠죠? 이제는 돈가스 하면 연돈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유명해졌는데요. 돈가스 집에서 기술은 돈가스 맛이겠죠? 겉보기에는 비슷한 돈가스예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진짜 돈가스에 대해 깊이 연구하셨더라고요. 뭐 하나 대충 넘어간 것 없이 정말 하나하나 신경을 쓰셨어요. 이분이 어디까지 돈가스를 만드는데 신경 썼는지 알려준 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종원은 대뜸 응서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게 됩니다. 돈가스용 튀긴 기름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응서는 갑자기 주어진 숙제에 당황했지만 포방터 연돈에서 바쁜 하루를 보낸 뒤 일이 끝나면 튀긴 기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 유튜버분이 김응서 사장님을 인터뷰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김응서 사장님은 포방터에서 연돈을 운영할 당시 운영 시간이 끝나면 튀김 기름을 연구해서 돈가스를 어떤 기름에 튀겨야 맛있는지 이것까지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현재 연돈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은 시중의 기름이 아니고요. 사장님이 연구해서 만든 특제 기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특제 기름뿐만 아니라 튀김가루도 만드셨다고 해요. 이거 뭐 돈가스 파는데 튀김가루까지 만들 생각 할 수 있나요? 이 돈가스를 튀겼을 때 튀김가루가 기름을 적게 먹어야 맛있는 돈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시중에 파는 기름 중에 기름을 적게 먹는 튀김가루는 글루텐이 많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연구 끝에 소화도 잘 되고 기름도 적게 먹는 그런 튀김가루를 개발해서 현재 연돈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김응서 사장님은 자신의 기술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하나하나 퀄리티를 높이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메뉴를 이것저것 추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대부분 돈가스 집에서 모밀이니 우동이니 여러 메뉴를 같이 팝니다. 근데 연돈에는요, 추가 메뉴라고는 밥과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카레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메뉴를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매장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이 아직 자리 잡지 않는 가게 이런 것을 항상 말하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어떤 매장이든 내 가게 이런 가게야 라는 정체성이 손님들이 비행기 타고라도 오도록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심플함과 명확함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점에서는 그 심플함과 명확함을 메뉴로 드러낼 수 있는 거고요. 서비스 업종이라면 뭐 프로그램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네이버 지도에 스타로 몇 개만 내려보세요. 근처 매장이 수백 수천 개 보여지는데 이 안에서 빠르게 설득이 돼서 내 매장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바로 빠르게 정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백종원이 골목식당에서 연돈을 처음 먹어보고 한 말이 딱 한 가지, 메뉴를 줄여라 라고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왜 백종원이 각서까지 써가면서 여기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백종원이어도 만약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끼지 않았다면 이렇게 연돈이 유명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골목식당은 2018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총 159회가 방영되었습니다. 최고 시청률로는 11.9%까지 나왔는데요. 시청률 11.9%는 유튜브 조회수로 따지면 약 600만 회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은 봤다는 이야기죠. 물론 골목식당의 이 시청률이 오래 유지되진 않았어요. 프로그램을 한 4년 총 평균이 5%대였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건 골목식당에 출연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 최소 300만 명한테는 내 가게를 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중 몇 명만 방문해도 얼마예요? 그게 대박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골목식당에 나온 업체 모두가 잘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연돈은 뭐가 달랐을까요? 연돈이 잘 될 수 있었던 마케팅적 요인을 분석해볼게요. 사실 사장님 스스로는 모르셨겠지만 연돈 사장님이 골목식당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전형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골목식당은 이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우선 봐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에피파니 브릿지라는 겁니다. 이 에피파니 브릿지라는 게 뭐냐면요, 1000억 원대 마케팅 회사를 운영 중인 러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이 소개한 스토리텔링 방식인데요. 러셀 브런슨은 매출로 연결한 스토리텔링의 최강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들려줬을 때 사람들이 내 거를 구매하게 하는지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본인이 1000억 원대 회사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니 브릿지는 매출을 만드는 스토리텔링
입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연도는 의도치 않았지만 3년간 사람들에게 이 에피파니 브릿지에 따른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봐볼게요. 이것만 알아도 내 가게 매출 올리는데 적용하기 쉽습니다. 자, 우선 골목식당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연도는 2018년 10월 31일에 방송된 골목식당 홍은동 포방터 시장편, 여기에 출연했습니다. 연돈이라는 상호명 전에 동카 2014라는 상호명으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보통 골목식당 포맷을 보면 먼저 해당 식당에 백종원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맛을 보죠. 그 가게 사장님은 백종원한테 음식을 해주고 맛보는 동안은 MC 김성주가 있는 스튜디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다립니다. 보통 이때 나누는 이야기는 어쩌다가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장님의 가게 철학 같은 걸 알게 되죠. 이때부터 스토리텔링이 시작됩니다. 근데 연도는 일단 처음부터 다른 가게와 달랐어요. 백종원은 연돈, 당시 상호명인 동카 2014 김은서 사장님의 돈가스를 맛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주방 점검이라고 해서 주방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주방도 들어가지 않았죠. 골목식당 사상 백종원이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 첫 가게였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착했어요. 그 당시 평균 돈가스 가격대는 1만원 안팎이었는데요. 연도는 등심 7,000원, 치즈 돈가스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장님이 어떻게 이 돈가스를 만드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김성주와 인터뷰를 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가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되고 이후 동카 2014에는 여러 유튜버들이 방문하고요. 연예인들도 방문했습니다. 하나같이 극찬을 하면서 사람이 더 몰렸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줄 서는 사람들 때문에 근처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연돈이 있던 포방터 시장 상인에는요, 사장님에게 매출의 30%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연돈의 순이익이 30%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돈은 포방터를 떠나게 되죠. 바로 이게 에피파니 브릿지에서의 악당 역할이 됐습니다. 그렇게 김은서 사장님에게는 다시 새로운 기회가 와요. 바로 제주도로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백종원이 전적으로 도와주죠. 아예 연돈은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호텔 옆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한 뒤로 더본호텔도 대박났다고 하네요. 제주도로 이전하고서도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기다려야 먹겠다는 사람들부터 기본 하루 이틀은 기다려야 했죠. 현재는 아예 연돈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방문했는데요. 최소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했었어요. 물론 연돈 사장님은 자신이 있던 포방터의 시연도, 제주도로의 이사도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연돈의 스토리는요, 에피파니 브릿지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스토리를 일부러 만든다고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너무 신기하게도 정말 사장님이 좋으셔서 그런지 이 연돈은 이런 기회를 가졌고요, 이런 스토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세히는 몰라도 사람들은 연돈이라는 걸 들었을 때 이런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돈의 이런 스토리는 연돈의 돈가스를요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꼭 이 돈가스를 먹어봐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저도 근데 계속 보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그리고 단순히 이 돈가스의 맛이 어떻다, 뭐 이것 이상으로 나 연돈 갔다 왔어 라는 느낌까지 주면서 인증 욕구까지 불러일으키죠. 그럼 진짜 맛있었냐의 역을 떠나서 더 맛있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어떤 한 가게에서 스토리텔링과 이 인증 욕구, 이 두 가지가 매출 상승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거든요. 연돈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거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연돈처럼 골목식당에 출연하거나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스토리텔링도 없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연돈 사례를 바탕으로 내 가게 혹은 내 매장에 적용해야 할 걸 기술과 마케팅 파트로 각각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연돈 사장님은요, 자신의 기술에 있어서는 첫 번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술을 좀 더 세분화해서 돈가스용 기름과 튀김가루 이런 것 등등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퀄리티를 높여가셨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 명확했어요. 연돈에는 아직까지도 사이드 메뉴가 밥과 카레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이드 메뉴가 많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은 손님들이 내 가게를, 내 매장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이드 메뉴를 줄이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가게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나? 그 정체성이 명확한가? 손님들은 도대체 내 가게를 어느 때 오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케팅 파트도 봐볼게요. 연돈이 가장 처음 알려진 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예요. 물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내 가게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마케팅적으로 보면 노출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는 내 기술에 자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게의 노출을 늘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도 몰라요. 내 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돈도 골목식당이라는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연돈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연돈 말고도 그 골목식당이 아니어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알려져 잘된 가게나 매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게 진짜 많습니다. 제가 매주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하나하나 같이 배워가자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